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실적 관리, 그리고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한 스콘 작업 일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입니다. 실적 관리라는 게 이제 필요한 이유, 그리고 실적 관리의 의미, 그리고 실적 관리를 하기 위한 기초 지식, 기틀, 토대, 기반 등을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형상화시킨 사용자 툴인 스콘, 화면, 작업일보 화면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뭐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잘 이렇게 인용되는 그 문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세 개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사업관리, 시공관리의 이제 최종 목표인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한 게 관리인 거죠. 그리고 관리의 토대, 근거 자료,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 측정입니다. 그러면 이 측정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지가 이제 기본이 선행되어야 되고, 지금은 이 측정에 관해서 이 강의는 측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가장 누구나 잘 아는 아주 기초적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늘 그렇듯이 저희가 하는 일들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습니다. 건설회사도 그렇지만 다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인풋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광범위하게 리소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아웃풋, 저희 건설회사에서는 건축물, 설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소스에 대한 거는 돈도 있을 수 있고, 시간, 사람, 장비, 자재 등이 들어갑니다. 반면 건축물에는 이제 하드웨어, 대부분 이제 하드웨어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설계 도면, 요즘은 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절차서, 품질, 시험 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풋을 최소화하려 하고 아웃풋을 최대화하려고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간단한 아주 한 문장인데, 요거에 대해서 인지를 대부분 안 하고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인풋을 최소화하고 아웃풋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여러 가지 관리 기법, EVMS라는 다른 영상 강의에서 촬영 말씀드렸던 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그 최소화,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러면은 최소화,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측정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실적 관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들을 생성 중이다. 아직 관리적으로 가지도 못했다. 측정하기 위한 어떻게 측정할지에 대해 어떻게 센싱하고 저장하고 표현할지에 대한 측정 기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측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 지식 중에 하나를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WBS입니다. WBS는 풀어서 하면 Work Breakdown Structure입니다. 정의를 내려잡으면은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업무를 체계적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활동 뿐만 아니라 업무를 말하는 거죠. 다시 다른 이제 정의를 보면은 프로젝트 구성 요소들을 계층 구조화 분류하여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고 하위 세분화하는 이 일입니다. 여기서 그럼 프로젝트의 구성 요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활동, 업무 등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맨파워, 자재, 저희 건설회사니까 자재, 그 다음에 자재를 가지고 오기 위한 구매 행위,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회사, R&R, 각 팀별 R&R, 스케줄, 산출물, 요구 조건, 리스크, 안전관리, 코스트, 그리고 최종 인사평가 또는 업체평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평가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 다른 요소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요소들은 모두 하나의 WBS로 하나의 기본 표준 스트럭처로 같은 조건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평가도 될 수도 있고 스케줄을 짤 수도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리스크 파악도 안전관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나의 WBS를 기반으로 모두 움직여야 된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 구매, 시공, 그 다음에 시운전 순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정방향 흐름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준이 모두 다른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설계는 설계에 맞는 WBS가 있고 구매는 구매에 맞는 WBS, 시공대로, 시운전대로 WBS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가는데 예를 들면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데 오프로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은 오프로드에 어울리는 차가 가고 있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 어울리는 차, 그 다음에 그 얼음길에 어울리는 차, 매번 차를 갈아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때문에 비록 조금씩 그 필요한 요구 조건들은 다르다 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여 공통된 특징들을 추출하여서 하나의 WBS로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WBS는 이제 프로젝트의 목표와 지향점이 투영되게 됩니다. WBS에는 프로젝트 또는 회사의 목표와 지향점이 투영되게 됩니다. WBS에 의해서 관점, 전략, 초점 등이 결정되고 그 초기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한정된 팀, 공간, 시간, 인력, 자원, BP 등의 끊임없는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이때 WBS가 그 선택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인데 책상 정리를 한다고 볼게요. 책상 정리를 하는데 그냥 이제 뭐 정리를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좀 체계화해서 해보자. 그래서 나는 WBS를 만들었어. WBS인데 레벨 1짜리 책상 정리.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공간을 기준으로 나눈 책상 정리가 있고 행위를 기준으로 나눈 책상 정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책상 위, 아래, 서랍 등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상 정리를 하는데 우선은 뭐 위부터 하고 그다음 아래 하고 서랍을 할게. 또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던 내가 위아래를 할 테니 너가 서랍을 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위에서 필요한 작업이 다르고 아래에서 할 작업이 다르고 서랍에서 할 작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생에게 한다면은 서랍을 하는데 너는 서랍 일을 하게 되니까 짜잘한 일들이 카테고리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류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는 이제 뭐 필통, 격자 보드를 가져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위쪽은 주로 먼지가 쌓이는 곳이니까 나는 물걸레질을 할 거야 라고 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봐볼까요? 행위를 중심으로 나눠볼게요. 행위는 일단은 버리기. 쓸데없는 게 항상 많죠? 버리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쓸기. 먼지를 썰어 버리고 그 다음에 닦기. 그 다음 4단계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제자리 찾기. 이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나는 버리기만 할게. 동생은 쓸기만 해. 그 다음에 그럼 닦을게. 그 다음에 제자리 찾는 건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나눌 수도 있고 또는 시간대별로 나눌 수도 있겠죠. 어제랑 오늘은 버리기를 했고 내일부터는 쓸기 할 거고 이렇게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아레나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공간에 대한 평가는 공간만 보면 되는데 행위에 대한 평가로 한다면은 쓸데없는 게 잘 버려졌는지 어떤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걸로 평가를 하고 제자리 찾기도 완성된 상태에서 제자리였는지 아닌지 평가도 하게 될 수 있고 스케줄 제가 말했던 그러면은 맨파워
아레날, 스케줄, 평가 모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뭐가 필요한 자재도 말했으니까 자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는 겁니다. WBS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WBS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거는 프로젝트의 성격, 발주처의 성향, 지역, 계약 형태, 그 다음에 공사의 특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나요? 동일한 WBS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전에 우리 EPC 회사가 일했던 행태는 설계, 구매, 시공이 따로 놀았었다. 이것 때문에 비율이 많이 발생을 했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일하는, 여기도 공모도 안전도 껴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하는 과정을 매우 긴 산통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부문 표준 WBS입니다. 일부 발주처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은 이 PC 어느 팀에 있건 이 표준 WBS를 따라라.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도 지역에 상관없이 이 구조를 따라라 하는 것이 이 표준 WBS의 지침이었고, 이걸 이렇게 되면은 어디나 이제 똑같게 되니까 레벨 2에서는 플로어니까 어느 프로젝트를 가도 레벨 2는 플로어가 되는, 그리고 레벨 3는 존 또는 룸이 되는 겁니다. 뭐 조금 이 표준 WSB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강의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각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WBS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럼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사상들을, 컨셉들을 녹여넣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는 게 스콘이고, 그 중에 작업일보